반갑습니다. 예, 김성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연소공학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챕터 2 전기 소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장판지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장판지, 전기 쪽의 장판지는 기본적인 전기 이론, 그 다음에 경보 설비, 그 다음에 피난 설비, 그 다음에 일반 전기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피난 설비 쪽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손을 대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기 이론 쪽에서 좀 많고요. 전기 이론 쪽에서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설비 쪽에서는 이제 자동 하재 탐지 설비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기 설비에서 사실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다 심어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크게 이제 목차를 가져올 수 없어서 넣어뒀습니다만은 일단 일반 전기 설비에서도 많이 나왔죠. 자, 전기 이론에서는 자,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감지기 이론이요. 감지기에 대한 이론들입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감지기 이론은 여러분들 뭐 열전 현상들, 그 다음에 이제, 광전 효과, 예, 불꽃 감지기의 기본적인 어떤 효과들,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의 기본적인 미의 산란 법칙, 미의 산란. 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위주로 일단은, 물론 이제 등, 이렇게 더 있습니다만은, 요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론에서 두 번째는 전파 이론입니다. 전파 이론. 의외로 전파 이론인데, 의외로 무선 통신, 전파는 이제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서 쓰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서 쓰는 어떤 전파 이론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뭐요? 임피던스의 특성 임피던스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정제 파비가 뭔지, 정제 파비가 뭔지.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정압이 뭔지. 자, 이런 것 등 이렇게 위해서 배우는 것 때문에 전파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웁니다. 세 번째는 접지에 강의되는 이론입니다. 접지 이론들. 접지 이론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번째가 뭐냐면, 화재 이론입니다. 전기화재에 대한 어떤 이론들입니다. 거기에 전기화재의 기본적으로, 전기화재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기화재의 어떤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구성만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경보 설비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이 하지 않는 기준이, 법이 바뀌다 보면 이제 시험이 나오는 경우 종종 있는데, 잘 나오지 않습니다. 비상방송 설비. 이 부분들이, 비상방송 설비는 굉장히 조금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래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전기 변환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전기 변환 원리. 일반적으로 방송 설비는 뭐냐면 마이크와, 그 다음에 증폭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스피커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스피커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폭기하고는 뭐예요? 자탐 설비하고 연동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기본적입니다만은. 자, 마이크에서는 음을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사실은 이제 발전기 원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음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게 되고, 전폭기는, 전기를 뭐요? 증폭시키죠. 왜냐하면, 마이크에서 전폭기까지는 굉장히 거리와 가깝고, 전폭기에서 스피커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낮은 상태에서 스피커까지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증폭하는 데 씁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는 음을 전기 에너지를 뭐요? 진동 에너지로 만들어서 음을 발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마이크의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 이렇게 시험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정폭기의 여러 가지 특성들 시험에 물어봤고요. 아직까지 스피커에 대한 특성들은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호 변환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각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각각 설치 대상, 설치 기준 정도에서 물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방수 설비는 만만찮게 시험이 나왔다. 사실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저 부분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동하제 잠시 설비입니다. 자탐 설비의 대부분이 감지 원리입니다. 감지 원리. 감지 원리에서 시험이 나왔죠. 자, 열 감지기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열 감지기에서는 예, 자동식과, 그 다음에 정온식과, 그 다음에 보상식과, 요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자동식은 자동식 분포형, 그 다음에 자동식 뭐요? 스포트형. 뭐 이런 부분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온식 분포형, 정온식 분포형, 그 다음에 정온식 스포트형.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요거는 자동식과 정온식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입니다. 연기 감지기. 자, 연기 감지기는 크게 뭐요? 미의 산란 법칙을 이용하는 광전식 감지기. 그 다음에 이온화의 흐름을 이용하는 이온화식 감지기. 이렇게 나눠져 있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불꽃 감지기. 이제 불꽃 감지기가 있는데, 불꽃 감지기들은 화재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뭐예요? 전자적인 복사에 인해 가지고 열이 전달이 되죠. 그 센싱을 화재가 나는 것을 광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도체를 이용하면 에너지가 오면 전기가 생성이 되죠. 그걸 가지고 검출하는 불꽃 감지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 감지기가 있죠. 특수 감지기, 근래에 나왔던 CO 감지기. 그다음에 열화상, 영상 감지기.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감지기 이렇게 구성이 돼, 뭐 기타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깊게 물어보니까 좀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잘 나오지 않고요.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자탐, 탐지 방식에 따른 분류가 거의 한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나오면 굉장히 틈을 주고 나오기 때문에 분석만 잘 하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시고, 자, 누전 경보기는 누전이 발생했을 때 경보하는 설비들인데, 이런 어떤 원리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도 물어봤고, 설치 기준에 대한 것도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설비인데, 피난 설비는 유도등입니다. 유도등은 뭐 설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 옛날에는 뭐예요? 3선식에서 2선식으로 바뀌면서 시험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오고, 지금 고희도 유도등. 자, 이런 쪽으로 시험이 나오기 시작하죠. 고희도 유도등은 이제 LED, 옛날에 이제 CCFL, 근데 지금 여기 책에서는 없습니다. 아직 안 나오고, EFL, 그다음 무전극 방전등, 그 다음에 T5, 이런 것들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좀 좋을 수가 있다. 지금 고의도 유도등은 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비상조명 등도, 여러분들 이것도 뭐 설치 기준이 바뀔 때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네요. 자, 문제는 거기보다도 일반 전기설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다가서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여기는 이상현상이 있습니다. 이상현상의 어떤 종류에서 일단 크게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비 전원 관점에서 한 파트.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라 할까요? 기타.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현상은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고조파입니다. 고조파에 대해서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장애입니다. 유도장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험에 나왔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기타 등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전원은 근래에 발전기 설비가 나왔습니다. 예,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 비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축전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근래에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자,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는데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도 법제화 됐죠. 그리고 신재생도 하나 나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연료 전지도 시험에 하면 나왔죠. 자,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기타는 콘덴서에 대한 이야기, 예, 시험이 나왔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의 원리, 발전기 원리, 전동기의 기동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나왔고요. 전동기의 기동에 대해서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쭉 구성을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일반 전기 설비는 갖추어 갈 수 있다. 전기 소방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상현상에 대한 이야기, 예비전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타 설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여러분 좀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판지는 그렇고요. 문제 분수를 대분류별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소방이요. 전기 소방이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31문제가 돼서 뭐예요? 네. 거의 여기서는 예, 3문제에서 한 5문제 되어 있지만 이게 근래에 한 6문제, 7문제가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좀 봐주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쪽은 옛날에는 안 하시고 따신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문제부서 소분류별에서는 자, 전기 이론요. 자, 여기서 한번 또 보시면 경보 설비에서 43%. 이거 잘못됐네요. 43%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전기에서 23%. 그 다음에 전기 이론에서 1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전기 이론은 뭐예요? 전파 이론, 그 다음에 감지기 이론, 예, 이런 부분들. 감지기 이론들, 그 다음에 접지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이상현상들, 예, 이상현상들, 그 다음에 예비 전원 설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이런 걸로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하여튼, 전기 소방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